오늘 만나보실 모델은 랜드로버의 역사적인 모델 중에 하나죠. 디펜더인데요. 자, 디펜더라는 모델이 국내에서 익숙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오프로드를 좋아하시는 분들, 또한 클래식카를 사랑하시는 분들에게는 손에 꼽을 만한 그런 명작 중에 하나일 텐데요. 자, 역사만 해도 수십 년 이상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타사 같았으면은 디펜더라는 이름 아래 정말 수 세대에 걸친 그런 모델이 나왔을 텐데, 이 디펜더 상당히 오랜 역사를 바탕으로 또한 클래식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도 많은 인기를 끌어왔는데요. 자, 하지만 지금 랜드로버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제기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디펜더가 모델명처럼 이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를 방어해내는 역할을 해야 될 텐데요. 자, 일단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렇다면 랜드로버 디펜더 과연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는지 잠시 함께 느껴보시겠습니다. 정통 오프로드 SUV는 대중들에게 큰 인기를 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두터운 팬층이 형성되는 장르인데요. 판매량보다 브랜드 이미지를 살리는 데 목적이 더 큽니다. 이 장르에 해당하는 모델은 몇 개 없습니다. 지프의 랭글러가 대표적이고 최근 포드가 공개한 브롱코가 있습니다. 가격대가 확 올라가긴 하지만 벤츠 G바겐이 이런 장르에 속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뒤지지 않는 정통 오프로더가 바로 랜드로버 디펜더인데요. 디자인은 컨셉트카를 연상시킵니다. 상당히 독창적이면서 귀여운 모습이죠. 어두울 때 비춰주는 웰컴 라이트도 디펜더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올터레인 타이어, 사이드 오픈 테일게이트, 노출형 스페어 타이어, 측면의 보조 수납함도 정통 오프로더를 떠올리게 해주는 구성이고요. 실제로 보면 크기가 생각보다 큽니다. 같은 집안의 디스커버리보다 큰데요. 감이 안 오신다고요? 현대 팰리세이드보다 조금 더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내도 고급스럽게 꾸몄습니다. 정통 오프로더는 투박할 거라는 생각과 다르죠. 보시는 이 부분은 차체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안 보이게 하는데 랜드로버는 이것을 인테리어 요소로 살렸습니다. 덕분에 소소한 수납 공간도 생겼죠. 이외에 도어 패널이나 센터 콘솔 하단 부분에 볼트를 노출시키면서 강한 모습까지 표현했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업데이트 됐습니다. 아직 타사에 비해서는 느린 감이 있지만 사용하는 데 불만이나 문제는 없었습니다. 오프로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무선 업데이트도 지원합니다. 특히 LTE 통신을 통해 T맵을 사용할 수 있는데 계기판까지 연동되어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수입차 내비게이션이 후졌다는 것도 옛말이죠. 3D 서라운드 뷰 기능도 구현을 잘 했습니다. 어색함도 없었고요. 공조장치 사용법은 다소 복잡합니다. 저희가 최근 테스트했던 디스커버리 스포츠와 작동법이 동일합니다. 다이얼을 그냥 누르면 실내 온도 조절이, 한번 누르고 돌리면 열선 기능을, 주변 버튼을 누르고 돌리면 주행 모드나 송풍 강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 직관성은 떨어지죠? 센터 콘솔에는 냉장고 기능도 있는데 매우 시원했습니다. 2단계로 조절 가능한데 매우 낮은 온도죠. 차체가 큰 만큼 공간도 넓은데요.
트렁크에 공기주입 장치가 있다는 점이 독특합니다. 잠시 디펜더가 들려주는 감성 측면의 소리를 들어볼까요? 안전 사양으로는 전방 추돌 경고 및 긴급제동, 차선 이탈 경고 및 방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사각 및 후측방 경고 기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로 중앙 유지 기능이 없다는 점이 아쉽죠. 디펜더의 모든 것은 오프로드 주행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차체는 알루미늄 구조인데 견인 용량이 3.5톤입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나 쌍용 렉스턴 스포츠와 같은 프레임 차체와 동등한 수치죠. 일반적인 모노코크 차체의 대형 SUV가 2.2톤 수준의 견인력을 갖는데 이에 비하면 경쟁력이 충분합니다. 에어 서스펜션도 있는데 작동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눈길, 진흙, 모래, 암석 등 차별화된 주행 모드도 지원하며 도강 수심 감지 기능도 탑재했고요. 오프로드 주행을 할 때 전방 시야를 보여주는 클리어 사이트 그라운드 뷰 기능도 랜드로버 모델의 특징입니다. 한 개의 카메라로 영상을 합성해 어라운드 뷰 기능을 구현하는 기술 아시죠? 이것을 전방에 사용해 마치 차체 하부를 보여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줍니다. 이외에 안테나에 장착된 카메라가 촬영한 영상을 리어뷰 미러로 보여주는 클리어 사이트 룸미러도 탑재됩니다. 정통 오프로더는 기능성에 초점이 맞춰지기 때문에 가격이 싸지는 않습니다. 이제 디펜더가 랜드로버의 아이콘 역할만 할지, 판매량에서도 성과를 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랜드로버 디펜더와 함께 가볍게 달려볼까요? 자, 사실 오프로드를 중심에 두는 모델인 만큼 현재와 같은 온로드 환경에서 매력이 크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일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하나의 예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바탕으로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현재처럼 가속이 이어지는 상황, 엔진의 배기량이 사실은 작은 편입니다. 어떤 차량의 무게 등을 감안했을 때 그런 느낌이 짙은데요. 자, 오늘은 무게부터 한번 확인하고 갈까요? 네, 2.4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무게에 배기량 적은 엔진, 변속기의 성능 자체는 좋지만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다 보니까 조금은 답답하지 않을까라고 느끼실 분들이 계실 텐데요. 자, 엔진 수치부터 한번 볼까요? 240마력, 최대 토크 43.9kg 포스미터를 갖고 있습니다. 이미 제기어 랜드로버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모델 엔진 중에 하나인데요. 수치적인 특징으로 놓고 본다면 조금 평이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무게, 자, 이 무게를 바탕으로 해서 바라본다면 차가 생각보다 잘 나간다고 느끼게 되는데요. 자, 잠시 발진 가속 성능 한번 볼까요?
당초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9초대, 9초대 한 중반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예상외로 빠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재처럼 기온이 낮은 조건에서 조금 더 이제 유리한 그런 모습이 비춰졌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테스트하는 환경에서 이와 같은 기록이 나왔다는 점에 의미가 있겠죠. 다만 여름이 됐을 때는 그래도 한 1초 정도 늦은 성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제조사가 언급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 9초 초반이 나올 것 같고요. 어쨌든 겨울에는 터보차들이 조금 더 잘 달리는 것이 사실이죠. 자, 그리고 토크감, 일단 3000rpm을 전후하는 시점에 나오는 토크감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때문에 중량급의 SUV이긴 하지만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지는 않죠. 애초에 이 디펜더라는 모델로 접근하시는 소비자분들의 다수가 어떤 온로드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인 환경에서의 이 차가 갖는 탄력성, 그런 점들을 바라본다면 파워트레인에 대해서는 나무랄 부분이 없습니다. 변속기도 성능이 제법 좋은 편이고, 물론 반응 속도 자체가 빠른 편은 아니지만 이 차의 성격에 맞춰서 앞서 이제 발진 가속 성능이 잘 나온 것 중에 하나도 초반에 어떤 그 기어비 설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인데, 이 무난한 변속기, 이 좋은 성능의 변속기를 차량 성격에 맞춰서 잘 튜닝을 해놓은 만큼 디펜더 의외로 좋은 동력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륜구동 시스템이 기본이죠. 물론 타사와 다른 온로드 중심의 모델과 다른 터레인 리스폰스 시스템이 채용이 됩니다. 정말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모드 설정을 하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노면에 대한 이 대응 능력을 키워간다는 점인데요. 오늘은 저희가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오프로드에서의 어떤 미끄러운 환경에서의 시험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겨울이 됐을 때 이때 한 번 더 다뤄보기로 하고요. 자, 오프로드를 잘 달리는 모델 중에 하나, 자, 일단 경쟁 모델을 꼽는다면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합니다. 굳이 오프로더로서의 경쟁 모델을 꼽자면 특히 고가로 본다면 정말 고가인 메르세데스 벤츠의 G바겐이 있죠. 그리고 도요타의 포런너를 비롯해서 아직 국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브론코 같은 그런 모델들이 이 디펜더와 경쟁을 합니다. 가격대가 좀 다르긴 하지만 랭글러 역시도 경쟁 구도에 들어가는데요. 자, 하지만 다른 점이 있죠. 랭글러의 경우는 조금 투박한 그런 이미지가 강합니다. 특히 실내로 들어서게 되면 오프로드만 생각해서 나머지 것들을 상당히 많이 포기했다는 느낌이 강하죠. 반면 디펜더는 다릅니다. 상당히 고급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주행을 펼쳐나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과거부터 이 랜드로버를 탔던 소비자분들께서 만족할 만한 요소는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이야 랜드로버가 온로드 중심의 모델도 만들고 이러다 보니까 볼륨도 많이 키웠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 팬층이 조금은 옅어진 느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적으로 이 집의 경우는 가성비를 통해서 오프로드라는 이미지를 많이 가져갔고, 이 랜드로버의 모델들은 이 오프로드를 달리더라도 최고급이라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우리가 지금이야 이렇게 쉽게 볼 수 있는 레인지로버 역시도 사막의 롤스로이스다 이런 식으로 불리면서 오프로드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최고급 차로서의 명성을 그대로 이어갔습니다. 때문에 디펜더 조금은 컴팩트한 그런 사이즈를 갖고 있지만 이 차가 갖는 전통적인 이미지, 거기에 최첨단 시스템이 어우러지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오프로더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고 평을 하고 싶네요. 다만 온로드 쪽에서 바라보면 얘기가 좀 달라지긴 합니다. 자, 지금처럼 스티어링 휠을 돌릴 때 자세 지역 장치의 개입이 매우 빠른데요. 이건 다른 랜드로버 모델에서도 느낄 수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이 개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때는 세련되게 상당히 부드럽게 잡아내곤 하지만 어느 때는 상당히 급하게 상황에 따라서는 뒷바퀴를 순간적으로 락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안쪽 바퀴를 잡아줘야 되는데 바깥쪽 바퀴를 잡아서 이 주행의 어떤 그 궤도가 오히려 바깥쪽으로 치우치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한쪽으로 힘을 받는, 한쪽으로 이렇게 코너를 도는 환경이 아닌 급하게 꺾이는 S자 코너 등에서 가끔은 이런 이상한 개입을 할 때도 있는데, 네, 향후에 랜드로버가 그래도 온로드에서 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해서 어떤 자세 제어 장치의 세련미까지도 높여준다면 이 차의 값어치가 더 향상되지 않을까 싶네요. 뭐 다만 오프로드에서는 분명히 만족감이 뛰어나고요. 당연히 로우 기어도 제공이 됩니다. 네, 중립에서 바꾸는 것도 다른 모델과 다르지 않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조금은 큰 편이고, 이 큰 스티어링 휠이 현 세대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오프로드. 네, 오프로드 환경에서는 적당한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이 더 좋습니다. 그 때문에 예전부터 전통적인 SUV들이 조금 큰 사이즈의 스티어링 휠을 가져왔었고요. 또한 스티어링 휠을 조작했을 때 이 록트럭이라고 하죠. 네, 돌아가는 범위가 조금은 넓은 편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이 유턴 등을 하거나 할 때 차량의 앵글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 다양한 환경에서 조작을 할 때 아쉬움을 부르지 않는다는 점이 좋네요. 자, 다시 가볍게 달리고 있을 때 이때 또 마음에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정숙성인데요. 자, 차량이 어떤 디자인을 봤을 때 상당히 투박합니다. 아무래도 공기저항도 많을 것 같이 생겼지만 주행을 하고 있을 때 생각보다 좋은 수준의 정숙성을 보여주는데요. 특히나 이 차에 장착되어 있는 뭐 타이어 이런 특성만 보더라도 어떤 소음 측면에서 불리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좋은 수치를 내줬습니다. 한번 볼까요? 더욱이 대단한 것은 아이들 상태에서의 정숙성인데, 자, 이 제규어 랜드로버가 사용했던 엔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회사 차원에서의 뭐 개발비 절약이라든지 어떤 뭐 탄력적으로 각 모델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장점이 되겠죠, 제조사 입장에서. 하지만 진동이나 소음 측면에서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디펜더, 아이들에서의 정숙성 상당히 대단한 수준이고, 처음 차에 탔을 때 이 차가 디젤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그 디젤 특유의 갤갤대는 소리를 많이 들려주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자, 적어도 차를 타고 있을 때 고급화된 느낌을 잘 보여줘서 좋은데요. 그리고 승차감, 자, 이 디펜더 오프로드를 위해서 타시는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뭐 일반적인 시선에서 이해할 수 없긴 하지만 사실 그런 분들이 은근히 있거든요. 자, 우리가 어떤 그 모터 스포츠를 즐길 때 상당히 고급화된 스포츠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뭐 언뜻 보면은 그래도 뭐 골프가 비싸지라고 생각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서킷 한번 가서 차 타면 브레이크, 타이어, 연료, 그리고 경기장 들어갈 때 쿠폰 끊어야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걸로 뭐 봤을 때 뭐 산에 가는 게 뭐 대단해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의외로 차가 상당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고 상황에 따라서는 파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진짜 이 자동차로 즐길 수 있는 고급 그 레저 중에 하나로 꼽히는 것이 오프로드인데,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디펜더 그 수요층을 적당히 잘 겨냥하고 있는 만큼 어떤 그 목적성을 분명히 하고 선택이 됐을 때는 분명히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차를 이용하는 환경에서는 뭐 승차감을 비롯한 다양한 것들을 보게 되죠. 자, 핸들링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과거와 같은 그런 SUV들의 어떤 허둥대는 그런 느낌은 적습니다. 물론 앞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어떤 차량의 거동 자체가 조금 커지거나 타이어의 미끌림이 이제 시작되면 바로 자수 제어 장치가 개입하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차가 달리는 환경에서는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의 다시 말해 오프로드로서는 뭐 좋은 수준의 핸들링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는데요. 또한 승차감 부분도 칭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이 차에 뭐 장착되어 있는 에어 서스펜션이 상당히 이제 좋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인데, 이 부드러움,
지금도 약간은 노면이 거친 상태인데도 거의 진동을 많이 전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로 놓고 봤을 때 단순하게 이 차의 디자인이 좋아서 구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 승차감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상당히 만족감이 커지게 됩니다. 2열 역시 마찬가지고요. 또한 에어 서스펜션이 작동을 할 때, 예전에는 이 높낮이 조절을 할 때 상당히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었는데 지금은 매우 빠릅니다. 자, 잠시 볼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것이 이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생각보다 빠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뒤에서 이제 컴프레서가 작동하는 그 소리도 들을 수 있고요. 또한 부가적인 기능으로, 자, 어차피 컴프레서 달아놨는데 이것을 이제 좀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면 좋겠죠. 여기서 랜드로버가 아이디어를 하나 냈습니다. 때문에 뒤쪽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그 컴프레서도 장착이 되어 있죠. 230V 소켓을 비롯해서요. 자, 어찌 보면 이제 주행을 하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보다 다양한 그런 아기자기한 요소를 갖춘 것이 디펜더의 장점인데요. 그렇다면 과연 제동 성능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제동거리는 41.3m가 나왔습니다. 최단이고요. 하지만 이제 최장으로 늘어나게 되면 3m를 훌쩍 넘어서는 정도를 보여주는데, 아무래도 타이어 쪽에 원인이 있긴 합니다. 브레이크 자체는 조작할 때 이 페달 자체가 초반에 이제 조금 반응을 좀 끌어낸 타입이기 때문에 다른 차에서 왔을 때 차가 조금 이렇게 좀 빨리 설 수 있는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이건 적응하면 되는 문제이고요. 하지만 타이어 자체가 올 터레인 스펙을 사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너링을 비롯해서 제동에서는 다소 불리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타이어는 구디어 제품을 쓰고 있고 사이즈는 255에 편평비도 60 정도니까 충분하죠. 휠도 20인치 정도 되는데 차량의 성격,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본다면 어떤 그 수치적인 세팅은 잘 됐다고 평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온로드에서는 어떤 급한 조작, 횡 또는 중방향, 이때 약간의 아쉬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주행 연비는 고속도로를 주행하고 있을 때 기준으로 그래도 제조사 발표 수치에서 한 20% 정도 혹은 그 이상을 살짝 볼 수 있으니까 아주 나쁘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아무래도 중량급의 4륜구동 SUV이다 보니까 다른 어떤 특히나 이제 국산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차이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산 SUV에서는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이 연비 자체만 가지고 이 차를 논한다는 것은 좀 웃긴 얘기가 되겠죠. 네, 오늘 만난 랜드로버 디펜더. 자, 향후에 어떤 그 장고장 이슈 이런 것만 나오지 않는다면, 자, 랜드로버의 이미지를 바꿀 만한 모델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적당한 고급스러움, 거기다 내비게이션을 비롯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것들을 신경 썼습니다. 자, 블루투스도 속색이지 않고 이번에 연결도 잘 되고 있고, 이런 점들을 놓고 봤을 때 적어도 랜드로버가 이번에는 좀 신경을 썼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아무쪼록 이 디펜더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어떤 잠시 침체되어 있는 브랜드를 좀 잘 살려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드네요. 자, 다만 이제 가격적인 것으로 놓고 봤을 때 8천 중반에서 9천만 원대 중반까지 포진해 있죠. 이 런칭 모델의 경우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약간 좀 이점이 있긴 했는데, 전반적인 가격대 자체가 약간 높긴 합니다. 할인이 약간 있어서 한 8천만 원대 정도가 된다면 이 차의 가치가 더 커질 것 같고, 어쨌든 오프로더로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고급 SUV, 그런 측면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또한 스타일을 바탕으로 해서
접근을 하시는 분들께도 이 디펜더는 최고의 만족감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자, 뭐 사운드 시스템도 메리디안 조금 아쉬움을 표하자면 한 60% 이상 볼륨을 키우게 되면 그때부터 좀 찌그러지는 그런 현상이 있지만, 뭐 보통 이제 그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니까 그 안에서는 상당히 밸런스 있는 그런 음악을 입체감 있게 잘 살려줘서 좋았고요. 어쨌든 기존의 랜드로버답지 않은 그런 장점을 두루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현재 타고 있는 이 디펜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은 좀 브랜드 좀 잘 살려봐라. 네, 랜드로버의 오프로더. 그리고 랜드로버가 현재 이 디펜더보다 좀 작은 사이즈의 오프로더를 개발하고 있다니까 또 기대하실 분들도 많으시겠죠? 네, 디펜더를 만나봤습니다.